손흥민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사상 초유의 돌발 상황에 놓였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조추점에서 그룹 A에 속하자 이 장면을 지켜본 전 세계 축구 매체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이 상황을 극복할 사람은 오직 손흥민뿐이라고 말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대급 돌발 상황이 무엇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파는 6일 오전 2시부터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진행해 각국의 스포츠 매체들은 생중계를 하며 자국이 어느 조에 배치되고 경쟁국들이 누구인지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건 물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동시 개최되는 대회인데요. 대한민국은 그룹 A에 배치되어 개최국인 멕시코와 3포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4포트의 유럽 플레이오프 D 승자와 경기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는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와의 경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대진을 접한 많은 국내 매체들은 역대급 최고의 조에 편성되었다고 말하면서 세계 축구의 강호인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모두 피하고 멕시코를 만났다. 32강을 넘어 16강, 운이 따른다면 8강, 아니 4강까지도 갈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대진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일부 매체들이 역대급 꿀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역대급 최악의 죽음의 조가 될 수 있는 대반전이 숨어있다.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는 것은 저 기자들이 축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추갈못이라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해 몇몇 팬들을 어리둥절케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어 대한민국은 멕시코와의 역대 전적에서 굉장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역대 전적에서 15전 4승 3무 8패를 하고 있어 멕시코는 국내 매체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한국이 멕시코와 경기를 갖는 곳은 멕시코에서 경기를 갖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내년 6월 11일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사포판은 해발 1571m에 위치한 도시로 과달라하라에서 차로 20분가량 떨어져 있는데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구장 적응에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휴식 후 6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한다고 말하면서 높은 해발 고도와 더불어 축구 열기가 높은 멕시코에서도 인기 구단의 홈구장에서 치르는 만큼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이겨내는 게 숙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 또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고도가 높은 경기장에서 멕시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다 멕시코와의 상대 전적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멕시코가 보기에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스쿼드가 노쇠화했고 그 뒤에 나오는 새로운 세대에서 스타들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골짜기 세대라고 말하면서 로사노라든가 라울 히메네스가 멕시코의 최고 빅스타인 축에 속하고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현재 빅리그에서 이름을 알린 선수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톱의 손흥민, 좌측의 이재성, 우측의 이강인, 그리고 중앙 센터백의 김민재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옌스 카스트로프가 있는데 이 5명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주축 선수급이라 스쿼드상으로만 보면 현재 멕시코 스쿼드에 비하면 압도적인 우월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스쿼드의 힘은 최근 멕시코와 가진 평가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전반전에 선제골을 얻어맞고 1대 0으로 한국이 끌려가는 상황은 대한민국 전체 전력의 90%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출전하자마자 손흥민은 멕시코 페널티 박스 안 좌측에서 왼발 발리슛을 장렬, 멕시코 선수들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오현규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멕시코의 아길레 감독은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버렸는데 경기 종료 2분 전까지 이렇다 할 공격 전개를 못하며 끌려가는 상황이 오자 멕시코 팬들은 절망에 빠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료 2분을 남기고 라울 히메네스에게 헤딩골을 얻어맞고 2대2로 경기가 끝나게 되는데 거의 다 이긴 경기를 놓쳐서 팬들의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없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멕시코와 맞붙게 된다면 멕시코가 아무리 홈이라고는 하나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을 그리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한국에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16강 이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좀 오바다라고 말하면서 32강은 그렇다 쳐도 16강부터는 세계 축구의 강호들을 만나서 이겨야 한다.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등 세계 축구를 주름잡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팀을 어떻게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대한민국을 내려치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저 팀들과 월드컵에서 만났을 때 생각보다 승률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스페인과 2002 월드컵에서 만났을 때 승부차기 끝에 4강을 갔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한국이 스페인을 꺾고 4강에 갈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특유의 투지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스페인을 이기고 4강을 가는 기적을 썼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또한 한국은 독일과 2002 월드컵 4강에서 맞붙었으나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당시는 패했지만 2016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고 말하면서 김영권이 선제골을 넣고 1대0으로 앞서가는 장면은 독일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당시 독일 대표팀 골키퍼 노이어가 나와 동점골을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뒷공간을 털리면서 손흥민이 이것을 따라가 그대로 슈팅 2대0을 만들며 독일을 침몰시켰다. 그 당시에도 한국이 독일을 그것도 2대0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한 매체는 전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앞거는 바로 포르투갈을 상대할 때라고 말하면서 2002 월드컵 때 포르투갈을 조별예선 3차전에서 맞붙었을 때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는 루이스 피구가 있어 전력상으로는 한국이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 세계 매체들이 전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박지성이 골을 넣으며 포르투갈을 침몰시키고 조별예선에서 포르투갈을 탈락시키는 이변을 연출하자 전 세계는 한국 축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역시 포르투갈을 조별예선 3차전에서 맞붙었었고 그 당시에도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 한국을 가볍게 제압할 것이라고 전 세계 매체들이 예측했지만 손흥민이 90m 가까운 미친 드리블을 한 후 황희찬에게 패스. 이것이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겼다고 말하면서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상대 전적은 한국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설명을 듣고 보니 손흥민이 있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강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문제는 감독이 홍명보라는 거다. 홍명보를 사임시키고 감독 없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